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원에서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어머님도 처음에 오시는 거 얼굴을 좀 뵙는데 그때만 해도 얼굴 생기가 되게 넘치셨는데 지금 원장님과의 1시간을 겪으신다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길게 안 하고 짧게 항목적으로 몇 개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근처 학교 5개, 광남고, 동대부여고, 건대부고, 대원여고, 대원고 이 5개 학교의 시험 경향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남고 1학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험의 특징을 3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모두 고르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학교 프린트에 언급된 개념들을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서 우선 아마 첫 번째 모두 고르기가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여기 잠깐 문제를 봐주시면 이제 옛날 문제 유형은 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제 선지 5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나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였는데 보시면 되게 문제가 악랄하죠. 예,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가 이런 모두 고르기 문제 유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래 내용 보시면 전에 문제는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지만 모두 고르기 유형의 문제는 선지 하나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문학 개념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우선 단어를 되게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내신 대비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예시를 봤는데 이제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이 되게 고지식한 인물이 나왔어요. 융통성이 없는. 선지에 이제 이 인물은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인물이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틀리게 고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틀리게 골랐어요 했더니 고지식한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지식한 게 뭐예요? 지식이 높다라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진짜 그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저희 학원 애들 했던 건 아닌데 그 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인데 그 교수님한테 뭐 이의 제기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교수님이 수업하시다 말씀하셨던 게 뭐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제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우리 나라가 존폐하느냐 망하느냐인데 이제 아이들 비속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본적인 단어를 모른다거나 이래서 틀린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나이 덕의 땅끝이라는 시인데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인데 이제 시험 범위랑 연결시켜서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학교 때도 이런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외부 지문이 되게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1등급을 가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해결법은 2가지인데 광남고가 요즘 외부 지문을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해서 이번 최근 시험,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는 여기 있는 시험이 이제 1학년 1학기로 시험을 말씀드린 건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외부 지문이 문학만 한 7개? 그리고 국어사를 배웠거든요. 훈민정음을 배웠는데 중세국어를 배웠는데 시험 범위 문헌이 아니고 그냥 뭐 처음 보는 문헌, 뭐 석보상절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물어보셔가지고 많이 어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광남고 문학시험에서는 근본적인 수능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별개로 두는 아이들은 절대로 내신도 잘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광남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모의고사도 잘하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 2, 3등급까지는 이제 노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데 1등급은 거의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국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좀 잘 받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프린트 개념인데요. 요거 쉬운 유형인데 요거 2번 선지를 보시면 뭐 계모서라, 지하국, 대적, 퇴치서라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던 개념 그대로 이제 암기했는 바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프린트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공부량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니까 시험 전날에 모든 양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좀 힘들죠. 나중에 마지막에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려운 시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인데 네, 거의 건대 보고 떨어진 애들이 광남 동대를 가더라고요. 네,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인데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건대보를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광남 동대보다는 조금 내신 따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온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복이 예뻐서 간다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교복이 예뻐서 간다는 애들이. 건대보고 시험 보면은 1등급 컷이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변별이 안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쉬운 시험이고, 그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시험의 틀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모의고사 범위가 시험 범위의 30% 정도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광남고랑은 다르게 외부 지문은 한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지문을 막 활용하는 학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딱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잘 공부하면 중학교 시험처럼 점수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등급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점수는 좀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선지가 되게 이 수능 형식으로 되게 정제된 형식으로 출제가 돼 있는데, 사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학교 프린트에 언급된 개념 그대로 암기만 하면은 사실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학교 프린트고 오른쪽이 이제 학교 시험지 기출 문제인데,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혹시 여기 건대보고 관계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시험 문제를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게 쉽게 내시는 것 같고요. 이런 특징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오른쪽이 이제 학교 시험지인데, 여기 선지를 잘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의고사의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건대보고에서 이 모의고사를 수업을 안 하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과제로만 던져주고 수업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수업을 듣겠지만, 학원에 다 수업을 하겠지만,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혼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혹시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서 얘기해요. 학교에서 좀 제시한 자료는 수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건대보고로 아이가 가게 된다면 그 학교에 꼭 이의 제기를 좀 학교에 수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말씀하시면 수업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네. 내가 뭐 그 부분이 있었고, 네 번째는 네 번째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대부여고 1학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대부여고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매년 동대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학교 입장에선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내시려고 하고 좀 신경 써서 내시려고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문학의 경우는 원래부터 난도가 좀 어려워서 역시 동대부여고도 외부 지문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광남고랑 똑같이.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문학 개념어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 문학 개념어가 요즘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모두 고르기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개념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아서 예비고1 제가 이제 국어학원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제 조카도 이제 이번에 예비고1이 되는데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예비고일 과정 국어 수업은 꼭 들으라고 얘기를 제가 꼭 해줘요. 왜냐면 이런 개념어들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열심히 내신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개념어가 나오면 이거 알고 있는 애들은 맞추고 모르는 애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확실히 중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를 좀 했던 아이들과 중학교 때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고 국어를 좀 등한시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 3월달부터 국어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조금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좀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동대 1학년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문법 문제인데 이게 학교 프린트거든요. 자, 근데 요거 내용도 자체도 되게 복잡한데 이제 이거를 토대로 출제하시는 예문들이 되게 어려운 예문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고3 모의고사에 나올 법한 그런 예문을 갖고 와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문을 상당히 어려운 걸 가지고 온다. 그래서 동대부여고는 문법 문제를 공부할 때는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문법 문제도 꼭 풀어봐야지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수업만으로 절대 안 되는 시험입니다. 동대부여고는. 두 번째는 요거 동대에 만약에 아이 가게 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긴장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지를 보시면 가는 나다와 달리, 나는 가다와 달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각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작품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는 정리를 잘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3개에서 5개의 작품을 묶어서 한 지문으로 출제를 하시면 이제 한 개는 너무 잘 아는데 이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면 알고 있는 개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동대부여고는 이런 식으로 오답률을 되게 높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작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 들어가는 모든 문학을 다 한 번에 모아놓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다 따져야 되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이랑은 정말 고등학교 시험이랑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차원이 달라요. 고등학교 국어랑 중학교 국어랑.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국어 점수를 잘 받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1학기 중간고사 때 큰 기대를 하시다가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점수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겁니다. 건대부고 같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좀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선지가 되게 깁니다. 보시면은 여기 선지마다 문장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막 3-4개의 겹문장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지를 이렇게 통으로 읽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동대부여고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역시 외부지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이제 광남고랑 동대부여고는 외부지문 활용을 되게 잘하시고 건대부고는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지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만 나올 뿐만 아니라 거의 시험당 외부지문이 거의 3-4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근본적인 수능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원여고 1학년 시험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여고는 문법 문제가 아까 동대부여고는 제가 고3 수준의 어려운 예문으로 출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원여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원여고는 딱 학교 수업 내로 출제를 하세요. 예문을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예문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정말 틀리면 안 돼요. 대원여고는 거의 문학에서 틀리지 문법은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여고도 이제 결국은 문학에서 변별을 주는데 문학의 외부지문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1컷이 보통 90점 초반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전문학의 어휘 출제도 특징인데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 여기 선지들을 보시면 여기 뭐 깎다, 역지, 꽃다발 쭉 보이시죠? 여기 있는 예문들이 다 학교 수업에 다뤘던 예문들이에요. 거의 그대로. 그래서 꼭 얘기를 하거든요. 대원여고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 마찬가지인데 제일 멍청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멍청한 아이들이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가서 졸고 있는 애다. 그러니까 결국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대원여고 같은 시험은 정말로 학교에 다루던 예문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지문, 똑같이 이제 처음 보는 윤동주의 길, 되게 어려운 시거든요. 요거를 출제해서 아이들의 오답률을 높이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건 대원여고만의 특징인데요. 혹시 이제 대원여고를 아이가 가게 되면 이제 이번 연도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고전 어휘 프린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전 어휘를 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암기했는가를 그대로 물어보는 걸 출제를 하세요.
근데 이제 고전어휘가 한 100개에서 150개를 주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그거를 이제 막 시험 1, 2주 남아서 암기하면 안 되고 미리 암기를 해놓고 시험 전주에는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해놓고 마지막 시험 전날에 마무리해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대원고의 시험을 말씀드리면 대원고는 문법 문제가 좀 어려워요. 선지가 되게 길거나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역시 대원고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부고랑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부고랑 대원고는 외부 지문으로 변별하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절에 대한 해석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원고도 역시 학교 프린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 프린트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학교 프린트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대부분의 학교의 특징이라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학교에서 나눠준 유의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우시죠? 네, 지금 에어컨을 켰는데 꺼졌네요.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어제도 설명회를 했는데 어제는 오늘보다 더 많이 오셨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되게 조용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들어가는데 오늘 어머님들 너무 분위기 좋으시다. 마치 동창이 온 마냥.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아까 고지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아이들이 고지식 카드를 모르더라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막 이런 오늘 같은 반응이었는데, 어제 보니들은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오늘 감사합니다. 되게 잘 웃어주셔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문법 개념을 예문에 적용하는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고가 문법 개념을 암기했는 거를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보기에다가 문법 개념을 그냥 써줘요. 써주면 이제 예문을 좀 어려운 걸 넣어서 동대문이랑 비슷하게 문법 개념을 예문에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출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보다는 사례에 적용하는 걸 많이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대원고 어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어휘 보시면 보이시죠? 뭐 현신, 안광, 사리, 국궁, 이런 고전 어휘, 고지식도 모르는 애들인데 저런 어휘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대원고는 어휘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휘 문제를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대원고는 좀 어휘 문제가 좀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서 공부할 때 대원고 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 들어가는 지문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헷갈린 단어가 나오면 다 사전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특징을 말씀드렸고, 그럼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꼼꼼한 수업 교재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수업 교재인데, 저희는 뭐 전부 다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해서 수업 교재도 시중에 자습서나 이런 걸 활용하진 않고요. 자, 본문에 아이들이 바로 필기할 수 있는 내용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준 자료고, 그래서 학원 수업 방향, 학교 프린트, 교사한 교과서를 반영한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할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학원들과 그냥 딱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교재인데요. 문제 교재는 구성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요. 여기서 좀 다른 학원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데, 우선 광장동 지역 기출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5개년치가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기출문제 필요하고, 이제 서울 지역의 다른 학교에 이제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확보해서 이제 같이 풀게 하는 반영 방법과, 이제 평가원과 사설 모의고사에 좋은 퀄리티 좋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절대 많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병 걸린 애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예, 문제를 엄청 풀어야지 뭔가 안심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는 내용 정리가 완벽히 끝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문제로 이제 빈틈을 검토하는 이 단계는 제일 좋은 이상적 경우인데 흔치는 않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라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면 문제 푸는 거 스탑하고 그냥 내용 정리 계속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마다 문제를 좀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용 정리가 덜 된 상태면 문제 교재는 적당히만 주고 내용 정리만 계속 시키고, 아이가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용 정리 끝났으면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문제는 계속,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 문제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수업인데, 저희가 이제 고등부 내신 기간이 진행이 되면 주말에는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평일에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어학원은 대부분 이제 클리닉 수업이 있는데, 저희 학원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전주에 진행했던 주말 수업을 아이가 이해하고 암기했는지를 이런 테스트지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남고처럼 프린트 양이 많은, 이제 공부량이 절대 밀리면 안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교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전주에 배웠던 걸 바로바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교쌤들이 하시지는 않아요. 이제 다 직접 내신 담당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 학원이 뭐 나름 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 한 반에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좀 아이들 1대1 케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정규 수업 때는 20명이 있지만 이 클리닉 때는 1대1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대1로 봐주고 아이가 부족한 점, 선지를 통으로 읽진 않는지, 문제만 푸는지 아는지 이걸 판단하고 질의응답까지 하는 게 이 평일 클리닉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가 시험 전날 주는 마지막 자료인데요. 적중가 분석이라는 자료인데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죠. 제목이 적중가 분석이, 사실 저건 적중가 분석이 좀 어울리진 않아요. 적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애들을 가르는 건 디테일함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 애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정리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 학원 수업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필기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반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은 언급이 됐는데 어떤 반은 언급이 안 되는 반이 있으면 언급 안 되는 아이들은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필기를 교환하기도 하는 이런 불필요함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반별로 필기를 다 스캔을 뜨거든요. 떠서 거기서 이제 필기가 달랐던 것들, 그거를 다 한 번에 모아서 이 최종 자료에 넣어주는 겁니다. 목적은 이제 그런 억울한 경우를 안 생기게 하는 거, 이제 학교 수업에서 못 들은 게 아예 없게끔 만드는 게 이 최종 자료의 목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상 출제되는 것들을 짚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를 보는 거. 자, 이걸 보는 이유는 그 아이들 1학년 중간고사 엄청 긴장하거든요. 이제 입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사실 중학교 국어 시험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엄청 긴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대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광남고는 1학기 때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2학기는 서술형이 없었거든요. 이 서술형이 있을 때는 50분 시험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 서술형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40분으로 줄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40분 시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못해서 틀린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대부고가 점수가 높았잖아요. 건대부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점수가 100점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뭐 대원고 같은 경우, 동대부 같은 경우, 이제 동대부여 같은 경우 서술형이 좀 까다롭게 나오면 되게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 수 있다는 점을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아이가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훈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등급을 가르는 게 아까 외부 지문 말씀드렸었죠?
이제 외부 지문을 근본적으로 수능 국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아예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는 작품들에서 비슷한 주제, 비슷한 표현법 이걸 모아서 정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 저나 이제 어머니들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설법, 반어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교하는 거, 뻔한 유형이라서 가장 잘 나오는 역설법 예문들을 정리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법이랑 관련된 외부 지문을 정리해 주면 무려 적중률이 엄청 낮습니다. 높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중률이 30%, 50%는 다 뻥이고 제 생각에 5%만 돼도 성공한 거다. 왜냐면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5%의 확률로 저게 나오면 시험 볼 때 자신감도 업되고 저런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게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목표가 3등급 정도, 만약에 4등급 받던 애가 3등급 목표다. 그럼 3등급 목표인 애들은 외부 지문을 굳이 안 봐도 된다. 근데 목표가 1등급이나 2등급이면 외부 지문은 봐라. 5%의 확률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술형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진짜 못 쓰거든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정말 논술학을 막 오래 다녔던 애들 말고는 기본적인 주어, 수어 구조도 못 잡는 애들 너무 많은데 그거 다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주어를 빼면 감점이고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맞아도 감점이고 필요한 목적어를 빼도 감점이고 그래서 서술형이 들어가는 학교는 100점이 거의 없는 게 다 감점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마지막에 꼭 시켜야 됩니다. 서술형이 들어가는 학교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마지막으로 서술형까지 하면 시험 대비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을 준비하는 내신 대비 시스템이었고요. 혹시 학교별로 시험 경향이나 좀 지루했구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해드리고 밖에 담당쌤이 계시거든요. 우선 저는 광남고 1학년이랑 대원여고 1학년을 수업을 하고 있고 밖에 이제 여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동대부여고 1학년 수업하고 계시고 밖에 잘생긴 남자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건대부고 1학년 수업하시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학교별의 특징을 궁금하시면 이제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고 우선 여기서 우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동대 건대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우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행평가 대비를 따로 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 시랑 관련된 수행평가 하면은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자료 주면서 이렇게 써봐라라고 조언 정도는 하는데 수업으로 잡혀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수행평가를 보통 아이들이 원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 네, 이렇게 진행해요. 수능 수업 때는 학교별 상관없이 다 합쳐서 수업을 듣다가 내신 대비 되면은 무조건 학교별로. 같은 출판사도 없고요. 다 학교별로. 근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학교 예정을 받으면 그러면은 내신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비고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자양고를 가게 됐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자양고를 내신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출판사가 같을 수는 있는데 같이 묶어 수업하면은 당연히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5개 학교 정도로 내신 대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이 다니는 학생들 등급은 다 잘 나온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1등급 구성하는 애들이 그래도 30%, 40%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적을 때도 있어요. 20% 아래 떨어질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40%? 정말 뛰어난 애들이 다닐 때 50% 넘을 때도 있지만 평균은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선생님 마지막에 수강생 요청 보니까 네. 6주, 11월, 12월 6주, 네. 1월, 6월 이렇게 나뉘는데 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11월, 12월 허리 표현하고 1, 2월 허리 표현이 네. 여기 지금 예비고1 6주 수업은 말 그대로 딱 예비고1 수업이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필요한 아까 개념어 같은 것들이나 문법 개념들 그리고 글읽기 방법들을 기본적인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예비고1은 끝나는 겁니다. 12월에 끝나고요.
1월 달이 되면 이제 고등부 정규 과정으로 가게 돼서 이제 이때까지는 고등부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같이 수업을 하시는데 예비고일 수업은 이제 1월 달 올라오면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과만 이제 예비고일과 그냥 고일 과정 정규 과정을 1월 달, 2월 달, 3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어머님 그 1년 내내 커리가 과목은 똑같아요. 1학년은 독서, 문법, 문학 이렇게 세 분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부 선생님 세 분이. 네. 그리고 내신 기간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별로 수업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6주 수업은 예비 고1 기본 수업이고 1, 2월은 이제 고1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도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네. 산모가 중등 과정이라 네. 산모 네. 중등 과정이라 고등 엄마들이 다 네. 별거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3월 모의고사요. 네. 진짜 별거 아닌가. 네, 별- 해야 되나. 준비를 우선 할 수가 없는 시험 범위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배웠던 작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문법 말고는 사실 준비할 수가 없는 시험이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3월 모의고사 시험을 잘 보면 물론 좋은데 그거를 따로 준비한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준비하는 거는 불필요하고 다만 이제 그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뭐 배웠던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 개념 정도만 정리하면 문법 문제는 좀 벼락치기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맞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면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많이 하는 착각이 자기는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3월 모의사를 보고 첫 내신을 보게 되면 자기의 현실을 좀 이제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우선 2월 말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관리 못해서 못 풀거나 이건 안 되니까 이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전 80분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경험을 쌓게 하는 시험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일부러. 점수가 좀 안 나오게 해야 덜 충격받으니까. 미리 충격을 줘야지. 네. 근데 충격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진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때 끝나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별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